코로나 아닙니다. 카메라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비 정원울입니다. 얼굴에 대해서 이제 뼈 수술 상담을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원장님, 제가 뭘 잘못해서 얼굴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굴에 비대칭이라든지 턱에 성장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치한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굴뼈의 어떤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성장기, 이제 아이들에게서 제일 일본어로 얘기가 나오는 게 역시 손가락 빠는 거죠. 아이들은 이 본능적으로 이제 빠는 습관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고 또는 이제 그런 시기들에서 잘못 습관이 형성되면은 손가락을 빨게 됩니다. 손가락 위치도 다를 거고, 이런 거 빠는 사람, 뭐 이런 거 빠는 사람,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 팔의 위치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뭐 얼마나 빠는지 이런 것들이 클 텐데, 자, 여기서 이제 변화가 되는 것들을 한 번씩 봅시다. 자꾸 손가락에 들어가서 얘를 이제 앞으로 치게 되다 보니까 윗니의 경사도가 점점 튀어나오는 거죠. 약간 이제 뻗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아랫니는 자꾸 뒤로 이제 벌어질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앞뒤로만이 아니라 이 손가락 부피가 들어가게 되면 위아래로도 벌어져요. 그래서 턱의 위치도 원래 있어야 되는 이런 위치보다 점점 아래 위치에 있게 될 거고, 얼굴이 이제 길어지거나 턱이 후방으로 가는, 왜냐면 턱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치로 이제 떨어지게 될 거고, 또 이제 손가락을 빨게 되면은 입안에 음압이 생기게 되는데, 음압이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작용하는 데가 이제 이 볼 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쪽 빨게 되면은 안쪽으로 이제 미는 힘이 일어나면서 상악이라고 하는 위에 치열들이 옆으로 눌리면서 조금 치열들이 좀 좁아지는 그런 양상들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밑에서 또 혀는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을 빠는 앞에 공간들이 생기고 점점 벌어지다 보니까 뭔가를 삼키거나 말하거나 할 때 이 공간을 막아줘야 되니까 혀는 또 앞으로 내미는 습관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대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게 나아지는 경우가 많긴 해도, 이게 오래 지속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구강 구조의 변화, 그로 인해서 턱의 위치 변화, 안면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들. 가급적이면 이 습관은 스트레스 받는 환경들도 줄여주고, 보호자분들께서 잘 이제 이게 좋지 않다는 거를 교육들로 빠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어린 시절에 있었던 습관들 말고 턱을 괴는 행동들. 이렇게 괴는 분들이 이렇게도 갰다가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한쪽으로 괴면 이게 습관으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턱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몸의 일부는 턱관절, 과두라고 하는 것들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렸다 다물어졌다 할 때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 조직도 있고 근육, 뭐 인대, 신경혈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가 한마디로 어떤 캡슐에 둘러싸여서 어떤 쿠션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염증이 생기면 뭔가 아프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소리 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습관적으로 한쪽 힘이 가다 보면은 이 관절에 뭔가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거기서 어떤 뼈나 골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눌리는 쪽으로 어떤 비대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고, 교합, 얼굴 이런 것들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턱을 괴는 행동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괜찮은데, 뭐 비대칭은 덜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힘도 역시 관절에 이제 가게 되고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턱 괴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악습관 중에 또 역시 대표적인 악습관들이 있죠. 이갈이, 이를 악무는 습관. 무의식적으로 이제 주로 일어나는 그런 습관들이다 보니까 턱에 있는 근육들에 뭔가 과도한 힘이 걸리게 돼가지고 턱이 움직여지고 이들이 이제 갈려 나가든지, 이를 악물게 되면 이가 좀 이렇게 손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특징적으로 사각턱 근육이라고들 흔히 얘기하는 그 교근이라고 하는 게 요 사각턱 부에 실제로 붙어 있습니다. 교근이 발달하게 되면 아래턱이 근육 때문에도 커질 수가 있고, 이 측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런 근육이 발달하는 그런 얼굴의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심한 분들은 턱 관절까지도 이제 관절염이 생겨서 관절뼈가 녹았다. 그러면은 앞니가 벌어지는 전형적 개방교합, 아래턱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턱이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좀 보이게 되기도 하죠. 먹방 한입 크게 먹는다고 아예 걸리고 먹는 게 많잖아요. 뭐 건강한 분들은 이게 크게 이제 무리가 가거나 문제가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관절이 좀 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은 디스크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커지고, 위치도 턱관절의 그 과도도 관절 와에서 나오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스트레칭도 적당히 해야지, 뭐 스트레칭을 막 팔 꺾어 이렇게까지 하면 좋을 리가 없겠죠. 네.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은 어떤가요? 딱 소리 났거든요. 한쪽으로만 씹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습관으로 그러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개는 뭔가 반대쪽 치아나 이런 데가 문제가 있어서
그쪽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씹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치과를 오셔야죠, 이분들은.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 과연 얼굴만 비대칭이실까요? 대부분은 몸의 어딘가도 다 비대칭이 조금 더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똑바른데 얼굴만 막 이렇게 됐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목이나 어깨, 어떤 자세, 척추, 다리, 골반 이런 것들이 다 비대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얼굴도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허리가 맨날 꾸부정한데 이 자세가 뭐 꾸부정하거나 뭐 한쪽으로 휘어 있거나 이런 자세들도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얼굴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세 이런 것들도 똑바로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얼굴뼈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어쨌든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얼굴뼈 교합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드린 뭐 턱을 개고 있다든지 아니 한쪽으로 누워서 보고 계신 분들 이게 뭐 편한 자세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관절, 교합, 얼굴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일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숙지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습관들은 좋지 않은 결과들을 일으키니까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선비 정한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못하겠어.